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슈는 한동훈 대표님의 책이 이제 출간돼 가지고 받아보시기 시작하셨죠. 그렇죠. 예, 저희 집에도 도착을 했대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예, 그 제 친구들도 좀 늦게 예약 판매 신청한 친구들은 이게 문자가 온대요. 네, 카톡이 늦게 온다고. 왔습니다. 예, 늦게 온다고. 그래도 뭐 토요일도 배달하잖아요. 네, 그쵸? 토요일도 배달은 예, 되는데. 그러니까 주말 내에는 다 읽으실 것 같고 네. 책이 내용이 제가 이제 목차만 자세히 보고 내용을 별로 안 본 상태에서 OTT 20편 한꺼번에 보는 느낌이다 했는데 이거 오버했나 막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욕을 안 하시는 걸로 봐서 재밌게 보시는 듯합니다. 예. 그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픈런이 됐지 않습니까? 책이 처음 나온 날. 그날 저도 사실 강화문 교보문고를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는 못 갔고 오후에 처음에 이제 아침에는 바로 책이 다 매진이 됐다 그래서 못 갔다가 오전 한 11시쯤인가 강화문 교보문고에 책이 좀 들어왔대요. 또 들어왔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또 들어왔다 그래서 이번에 찬스다. 간다. 무조건 간다고 해서 갔거든요, 제가. 이게 비화가 있는 게요. 네. 기자분들이 써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일단 물리적으로 들을 수도 없고 선거법에 그렇죠, 걸리는 선거법이 데다가 말이죠. 들을 책도 없고 이제 출판사가 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이거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네네. 출판사에서 국회에도 서점이 있어요. 네, 국회 거기에 200부를 아침에 9시 반에 그쪽으로 좀 해서 기자분들이 다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된 거지 안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큰일. 왜냐면 매체별로 이게 책이 없는데 어떻게 쓰냐고. 네, 진짜 전화 많이 오더라고. 어. 책 구할 수 있는 데가 있냐, 어디 파느냐, 진짜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맞아 죽을 뻔했어. 그만큼 열풍이었고 저도 그날 이제 제가 오후에 1시, 12시, 1시 사이에 교보문고를 갔는데 줄도 그때도 아직까지 책을 구하려고 온 분도 많았었고 거기도 이제 사진 기자님들이 오셨어요. 책 이제 뭐 사다 그치, 이거 찍어야 되니까 저희가 늘 그렇게 하거든요. 사진 기자님들이. 근데 책이 없으니까 기자님 또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진짜 또 재밌었던 비화가 제가 교보문고 도착하니까 교보문고 직원분들이 거의 약간 NPC처럼 기계처럼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한동훈 대표 H 코너로 가십시오. 그럼 H 코너로 가면 H 코너에 계신 분들이 책 지금 없고요. 강남 교보문고 약간 남아 있다는데 장담 못합니다. 전화해서 그러니까 자동 응답기처럼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저자의 이름 이니셜로 하는 거예요? 그럼 H?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코너 거기가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정치 코너인 정치 코너가 네, H다. H 코너인 것 같던데 그 정도로 많이 질문들이 왔고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께서는 마치 기계처럼 응답을 하실 정도로 됐었고 제가 뭐 책을 못 샀을 때도 제 주변에 한 대여섯 분 정도 또 책을 구하려고 하셨을 만큼 생각보다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으로 봐서는 한 10만 부 정도는 충분히 판매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제 10만 부라는 출판계에서의 10만 부를 보는 위상이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책을 간행을 하는데 10만 부를 넘겨서 판매되는 책이 7권밖에 안 된대요. 대충 평균을 내니까 1년에. 그러면 거의 엄청난 거지. 진짜 유명한 작가분들의 책이거나 아니면 진짜 그렇지. 데이트 메가히트를 쳐야 되는 책들이. 기본 탑 10이네. 그런 오, 기대가 됩니다. 이게 뭐 물론 판매 부수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데 판매 부수 그러니까. 어쨌든 보여지는 지표니까 그것도 예.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책으로 좀 한번 네. 들어가 보죠. 여러 상황이 있죠? 네, 예. 이게 책에 대해서 이제 나오니까 아직 근데 기자님들이 이제 기사 쓰면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심층적으로 써야 되니까 책을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이제 기사가 조금씩 나오는데 못 본 상태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제일 많이 궁금증이 됐던 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내용이 어떤 게 들어 있었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즉 결론적으로 12월 3일 계엄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책이 시작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은 부분도 있고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 하는 거를 많이 보정할 수 있는 상황은 될 거예요. 책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타임라인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윤 대통령 처음에 발표하실 때 네. 계엄을 발령한다 했을 때가 10시 28분이더라고요. 그렇죠. 10시 28분.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계엄 반대한다, 국민과 함께 맞겠다 하고 올린 게 10시 46분. 네, 46. 네. 바로 한 거죠. 그다음에 영상을 찍어요. 당사 1층에서. 네, 네, 네. 그때 기자가 없어서
카메라 기자가 없어서 네. 거기 나와 있는 취재 기자의 개인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요. 맞아요. 팬 기자님 예, 찍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벽에 이렇게 서서 왜 약간 저 브라운 계통 네. 옷에 이 셔츠가 아마 블루 짙은 블루 계열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찍은 게 11시 5분인데 오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홍장원 전 차장한테 전화를 받고 체포된다는 얘기도 듣고 뭐 해가지고 계엄을 반대하고 뭐 탄핵을 찬성했다. 뭐 이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게 홍장원 전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한테 체포조 명단을 들은 게 11시 6분이에요. 그 통화 시작한 게. 그 전에 이미 한동훈 대표는 계엄을 반대하고 영상까지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장원이 그 본인이 여인영한테 뭔가 들었다는 얘기를 언론에 얘기를 한 게 12월 5일입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1차 탄핵안이 그 부결된 게 부결이 아니라 뭐 투표 불성립 네, 투표 12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렇죠, 안 맞죠. 홍장원 영향을 받았으면은 그날 통과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통과됐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홍장원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책을 보시면 아실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했다는 부분. 왜 탄핵을 처음에 반대했다가 나중에 찬성으로 했냐?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12월 11일 경에 대통령실 12월 11일로 돼 있을 거예요. 네네. 10날일 거야 아마 10날 제 기억에 대통령실 쪽에서 윤 대통령이 이선 후퇴할 의사가 없다. 이걸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탄핵 의결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잘 읽어 보시면 그 당시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구나. 물론 한동훈 대표 본인도 인정한 게 있어요. 이 부분도 좀 부족했다. 요럴 때는 반응을 요렇게 했으면 안 됐겠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본인의 어떤 성찰의 개념으로 네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객관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왜 이 시점에 윤 대통령 이제 탄핵 심판 거의 끝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윤 대통령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얘기를 책으로 내냐.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세게 항의성 전화를 하신 분도 있는데 윤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 보시면 알 거고 절대 그런 영향을 끼치려고 한 거 아니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그럼 지금 책 사가지고 그거 보면서 평의를 해가지고 뭐 탄핵을 인용한다, 뭐 기각한다 이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그건 그거고 책은 이거고 이렇게 보자고. 책 쓴 이유가요. 한동훈 대표가 본인 입장에서 기억은 이건데 어쨌든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본인이 책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 상황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뜻으로 책을 쓴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것도 아까 벌써 이미 대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홍장원 차장에 대한 예.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기자님들도 그 부분부터 먼저 펼쳐서 봤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오해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미리 그 얘기 다 했어요. 기자분들이 어디를 먼저 봐야 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네. 책이 이제 300페이지, 40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있다 맨 처음에 핵심은 그거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이선 후퇴 관련한 약속을 했는데 서로 요러요러한 조건을 지키면은 탄핵으로 안 가고 당에서 뭔가 일임해서 당이 맡아서 네네. 뭘 하겠다라고 해놓고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탄핵 찬성됐다. 찬성을 시켜서 탄핵 의결이 됐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를 책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들었던 생각이 이게 아무래도 대표님이 책을 써는 이유는 확실히 알겠는데 지금 이제 기사 나온 걸 봤을 때 어쨌든 이게 시간 배열수도 굉장히 적합하게 써야 돼. 정확을 넘어서 적합하게 써야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책이 아니라 좀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면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으면 예. 충분히 설명이 안 됐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전후 과정도 좀 복잡하고 네. 되게 압축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압축적이죠. 네, 근데 그거를 책이 아닌 다른 매체였으면 저는 예. 이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아직 책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책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OTT 몰아보기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리 스포는 최대한 안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평가가 기자들은 이제 또 궁금해하는 또는 아니면 이제 좀 궁금해하는 게 대표님이 어떤 저희 지지층에 대해서는 아니면 당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 책 내용 중간중간에 보면은 당원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 탄핵에 이 반대하고 네. 그걸 위해서 이 거리로 나오셔서 그 추운 날씨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정치를 잘했으면 이런 상황이 없을 텐데 이분들이 거리로 나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 얼마나 미안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제 뭐 부정선거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나눠서 보는 겁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부정선거를 딱 소재로 삼아서 이걸 돈벌이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네. 예, 뭐 진짜. 유튜버, 네. 뭐 이런 분들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그거 막 흥분시키면 이제 막 돈이 막 그렇죠. 들어오니까 그렇게 선동을 하는 분이 있는 반면 선거는 공정해야 된다는 신념에 따라서 이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으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반응하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딱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돈벌이에 부정선거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되지만 선거는 공정해야 된다고 믿는 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거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책에 잘 썼다. 기본적으로 당 지지자뿐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오는 이 과정에서 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구속영장 집행 관련해서 뭐 서부지법에서 난입 사태도 있고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 책을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예. 저는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게 책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은 스포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오히려 스포가 아니라 미리 보기처럼 돼서 그렇죠. 이건 스포가 아니고 더 빨리 예, 받아서 보고 싶네요. 처음부터. 예상하고 네. 계신 거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표현돼 있냐? 네. 요건 스포지. 그렇죠. 그거는 네. 스포죠. 요거는 스포니까 네. 이제 책 받아 보시고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책을 쓰시면서 복귀를 하니까 어느 정도 예측된 뭐 예상된 거긴 했는데 당내에서 조금 뭐 견제의 목소리가 책 때문에요. 책에 대해서 많이들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특히 뭐 다른 뭐 후보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세게 저격하기도 했었고 뭐 어제 백분톨에서 홍준표 시장이 좀 과격한 말씀을 하셨죠. 네, 좀 뭐 많이- 나오면 내가 뭐 네. 어떻게 한다. 근데 이건 예측된 거 아닌가요? 아 근데 공중파에서 그렇게 그런 단어를 쓰시니까 네. 뭐 KILL 뭐 이런 단어를 쓰셨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만큼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구나. 네. 저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이제 책에 대해서 왜 책을 지금 냈냐, 네네. 복귀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 하는데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대자뷰인가 계속 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불과 6개월, 7개월 전 얘기인데 네. 그때 뭐 그랬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빨리 나오냐고. 그렇죠. 쉬었다 나오라. 시간도 많은데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가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는 그 당사자란 말이에요. 이 계엄이라는 그렇죠. 네, 상황과 당사자시죠. 이 탄핵 의결되는 과정에서의 제1 당사자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저는 윤 대통령, 한 대표, 이재명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결론은 네. 그렇다면 당사자로서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도 있어야 할 거고 뭔가 정리하는 작업이 있어야 앞으로 정치한다고 계속 선언하고 본인이 여러분들 지켜주겠어요 하고 약속한 사람인데 네. 당연히 이 과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 늦었네 빨랐네 그런 말할 상황인가요? 저는 그건 잘 이해를 못하겠고 책을 왜 지금 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럼 언제 내면은 무슨 공격 안 하겠느냐 이렇게 역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뒤에 내면은 왜 다 지난 일을 내냐 뭐 이럴 수도 있을 네. 거고 미리 내면 뭐 하는 거냐라고 할 거고 그거는 뭐 비난이 기본 디폴트로 들어간 얘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그만큼 한동훈 대표 이 뭐라 그럴까 견제하려고 하는 상황이 이미 형성이 됐다.
예,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보는 예, 게 예, 맞겠네요. 저도 비난을 위한 비난이었다고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책이 한동훈 대표가 위협적이지 않았다면 책에 대해서 그냥 언급도 안 했을 겁니다. 저희가 흔히들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건 악플이 아니라 무플이란 말이 있듯이 저도 만약에 한동훈 대표 책에 냈는데 그런 반응이 없었으면 크게 오히려 더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보고 나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경쟁력이 엄청나게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픈런 때문에 줄 서 있는 것 때문에 기자들이 엄청 찾아갔었거든요. 그 네. 기자들이 그날 교보문고를 가서 자기네들도 새벽 6시부터 뭐 줄을 네. 서야 되냐 그런 얘기도 많았었고요. 심지어 거기 줄 서 있으신 분들 인터뷰도 되게 많이 따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예. 그만큼 이 열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지금 뭐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진짜 방송 중에 이거 봐도 좀 용서해 주세요. 네, 막 지금 뭐 물어보는 게 많아가지고 저도 모르는 걸 막 자꾸 물어봤고 아까 그래도 방송은 해야지. 네, 저 댓글 중에 예. JTBC에서 뭐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동훈 대표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거 크게 별거 없을 겁니다. 제가 JTBC 방송 나갔을 때만 느끼는데 크게 언급이 없었던 걸로 그게 기억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메모지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 그 중간에 한번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서 쓰면서 한동훈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뭐 한동훈한테 얘기 한번 해보지 뭐 얘기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언급한 전혀 거지. 상관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점을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이제 당 내부에서만 한동훈 대표를 언급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되게 어찌 보면 이것도 예상된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재밌는 일이 생겼죠. 네, 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준비했는 거? 네, 한동훈 대표 책이 나왔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발끈했었어요. 그게 이제 질문이 네, 그 내용이 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내용 중에 이재명은 이게 핵심 키워드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네, 계엄도 할 수 있다. 이유는 하면서 이제 쓴 네.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헌법상 입법부는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도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국회 군인을 투입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거냐. 그래서 뭐 의원을 끌어내네, 요원을 끌어내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 그럴 이유가 없죠. 만약에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위치가 됐을 때 네네. 국회에 대해서 뭐 자기네들이 180석 이상 갖고 있는데 그럴 리는 없고 계엄을 발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행정부하고 사법부가 계엄사령부 관할에 들어가요. 그렇죠. 예,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왜 사법부에 예민할까요? 재판을 5개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판이 정지되겠지.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만큼 위험하고 위험할 만한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쓴 건데 아프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엄청 근데 아프죠. 네.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어제가 무슨 날이냐면은 책 나온 날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표 2심 결심 공판에 그 선거법 위반 있잖아요. 네네. 나가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국회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왼쪽이 민주당 쪽이에요. 네네네. 그쪽 대표실에서 나올 때 이제 기자분들이 물어봐요. 오늘 2심 가시는데 어때요? 뭐 네네. 구형량은 어떻게 생각하죠? 기분 나쁘지.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뭐 꾹 참고 뭐 잘 될 겁니다. 뭐 이러고 이제 나와서 국회 계단 내려가는 가운데로 나와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기자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한동훈 대표 책에 계엄을. 계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살짝 이게 정지 네. 딱 쓰고 표정이 거의 뭐 약간 일그러지면서 말을 한 게 이재명 대표의 답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네.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돼지 대신에 개를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딱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겁니다. 네. 아 돼지요? 아 개요? 네. 국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여기서 네. 중요한 기꺼이라는 구절. 네. 저게 기꺼이 네.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아 저도 저 기꺼이를 딱 보는 순간 아 기꺼이가 핵심이에요. 핵심이었고 한동훈 대표님 돌아오셨다. 그 그렇죠. 예전에 그 모습 전투력 만빵이었을 때 모습이 돌아왔고, 네. 재판이나 잘 받으세요라고 네. 받아친 거죠. 그 저는 딱 저거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동안에 한동훈 대표님이 대표 시절이나 아니면 비대위원장 시절 때는 늘 이제 뭐 용산도 있고 이렇게 좀 본인의 전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는 그 드래곤볼에 보면 이제 선호공이 맨날 수련할 때 전투하기 전에 막 무거운 그렇죠. 옷 같은 거 입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무거운 옷을 딱 벗고 싸우는 느낌이었거든요. 네네네. 제대로 된 전투력을 딱 네. 발휘한다는 느낌이 딱 들었고 그리고 저거 관련돼서 아까 그 윤석 대표님께서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재밌는 게 또 있는 게 네. YTN에서 돌발 영상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YTN 네. 돌발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질문에는 그냥 걸어가면서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엄 얘기가 딱 나오니까 계엄을 할 수 있다 언급을 하니까 딱 유일하게 섰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네. 더 재밌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 질문에 저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에는 개만 뭐 X만 보인다라고 했는 답이 딱 5초 만에 나왔어요. 망설이지 않고 하나 그러니까 돌발 영상에 숫자 바로 나왔다는 거죠. 네, 바로 나왔죠. YTN에서 그 초까지 쟀더라고요. 1, 2, 3, 4, 5를 딱 재니까 5초 만에 그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이재명 대표 눈에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신경 쓰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그러니까 감정이 확 올라온 네. 거 아니야. 돼지가 개로 그렇죠. 바뀌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겠냔 그렇죠. 말이에요. 뇌의 작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그렇죠. 해보잔 말이에요. 얼마나 의식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네. 아팠냐. 그리고 사실 그래도 감춰야죠. 그렇죠. 예, 먼 눈엔 뭐만 보인다.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네, 없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거기 그 개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그거 보는 순간 못 참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딱 못 참았는 거는 의식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민주당도 이렇게 뭐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생각보다 의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예상을 할 거예요.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자기네들 네. 사법 리스크랑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 상대방도 중요한 거니까 이건 그렇죠. 완전 선거는 상대 게임이잖아요. 상대 게임이죠. 상대성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에서 이 선거라는 게 출마를 안 하면 당선이 안 되니까 그렇죠.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경선을 뚫어야 되는데 저쪽은 누구야?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건 확실합니다. 그거 저희가 사실 제일 먼저 하는 게 상대 후보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다 뭐 거의 확신을 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왓수다 계속 보신 분들이 제가 작년부터 조기 대선 안 된다, 만기 대선 해야 된다 그 말 막 했었죠. 네, 많이 하셨죠. 그런 위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때 11월 15일 날 1심 징역 1년 나왔을 때 제가 민주당 이러다가 어떻게 된다. 스페어 후보 필요하다. 네. 스페어 후보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했어요, 제가. 근데 네, 보세요. 이재명이 3월 26일 날 정말로 1심과 유사한 그런 중죄가 떨어졌다고 쳤을 때 네. 상관없어. 나 네. 대통령 된 다음에는 그 전에는 대법원 안 나와. 이렇게 딩가딩가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사람들은 그때부터 공포에 떨어요. 맞아요. 이대로 가면 만약에 이재명이 후보가 되겠죠. 그냥 가면. 네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선거날 올 때 갑자기 대법원이 선고 5월 뭐 며칠 근데 선거는 그 뒤야. 이재명 대법원 선고 며칠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러면은 후보 없이 이거 선거 되는 거야? 이런 공포에 안 빠지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본인은 뭐 다수설이 어떻고 대통령이 되면 어쩌고 그 전에 그 다음 얘기고 그 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동요를 안 하겠냐고. 이 상황이 불과 언제냐 한 18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어디서? 저희 당에서. 그렇죠. 이회창 후보 얘기하잖아요. 네. 이명박 후보 나갈 때 BBK 등등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해서 그때 검찰 뭐 조사받고 했잖아요. 네네. 대선 전에. 네.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가 다른 당으로 해서 아이 뭐 이명박 후보 되는 거 맞는데 혹시 잘못될까봐 혹시나, 네. 내가 옆에 사이드로 뛰고 있을게 하면서 완주해 버렸어요. 그렇죠. 15% 얻었어요. 15%. 네, 15% 가지고 하셨어요. 정동영 24%인가 네. 나오고 뭐 이렇게 됐어요. 네.
그 상황 그렇게 이상한 상황 아닙니다. 네, 지금하고 뭐가 달라? 그렇죠. 예. 크게 다를. 그걸 봐야 된다. 네.